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반대로 어색함이 감도는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비밀은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한마디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공감과 이해를 담아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처럼 긴장을 풀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느라 지친 친구에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는 위안을 얻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표현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서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화의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피드백에 대해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며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힘들었겠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로 지친 배우자에게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지적이나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유용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전달하며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성숙함과 열린 마음에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감과 이해를 전달하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된 표현들을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물론이고 목소리의 톤, 표정, 몸짓까지 모두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는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이는 관계를 깊게 만들거나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종종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은 자칫 비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여지를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투나 어조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침묵의 활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고 이를 피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침묵은 대화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둘러 말을 덧붙이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다른 요소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나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화 중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이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 어때?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열린 질문은 대화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이를 강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란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공감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 관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대화란 기술적인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려한 말솜씨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에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몸짓이나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에 슬픔이 묻어나거나 어깨가 축 처져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괜찮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힘든 것 같아 보여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며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더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었어? 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며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대화의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고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또한
대화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선택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 잘못이야 라는 표현 대신 이 상황에서 네가 조금 다르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대화에서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화에서 유머와 가벼운 농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유머가 긴장을 풀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모두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 다 천재 인정받겠네요. 같은 가벼운 농담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유머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보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방법보다도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화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의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